요즘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은 벌써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했는데 우리도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유럽은 마이커, 영국, 싱가포르, 홍콩까지 전 세계가 규제받는 합법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WSC 관련 법안이 4개나 올라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계는 다 하는데 도대체 왜 한국은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즉 WSC를 도입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웨브3 머니랩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가지고 지금은 왜 WSC를 절대 도입하면 안 되는지 4가지 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상황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현방법입니다. 핵심은 3줄입니다. 첫째,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은행과 특정 요건을 갖춘 인가 비은행만 지급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행된 코인은 1:1 준비금, 정기 공시,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요건을 충족하는 코인은 증권도 파생상품도 아닌 합법 결제수단 카테고리로 인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 인프라로 인정했고 그 대가로 미 국채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 끌어들이는 설계를 해둔 겁니다. EU 마이커와 영국, 싱가포르, 홍콩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세계는 이렇게 가는데 이 흐름이 한국 원화에는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흐름은 둘이도 빨리 WSC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읽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합법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 체제를 꾸리는 중이라면 한국이 섣불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자본 유출 압력, 달러화 의존도 강화, 국내 단기채 시장 왜곡, 통화정책 혼선 같은 것들입니다. 즉,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하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훨씬 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거죠. 그 전제 위에서 이제 한국 내부 사정을 기준으로 왜 지금 WSC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4가지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패그 붕괴와 코인런이 코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WSC는 기본적으로 권 WSC, 전원을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준비자산으로 현금, 은행예금, 단기 국채를 들고 있고 언제든 한 개의 WSC를 1원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죠. 문제는 이 약속이 의심받는 순간입니다. 지금 한 개 WSC가 진짜 1원일까? 남들보다 늦게 환매하면 나는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코인런이 시작됩니다. 보유자들은 WSC를 한꺼번에 팔거나 환매를 요구하고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급하게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자산이 예금이면 은행의 예금 인출이 늘어나고 국채 단기채면 채권 시장의 매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깨졌다가 아니라 단기금융시장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국가가 인정한 WSC라면 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은행 정부가 막아줄 거잖아. 이 기대가 쌓이면 민간은 더 무리하게 리스크를 지게 되고 막상 일이 터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코인에서 시작된 문제가 국가 재정 통화 정책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준비자산 시장의 절대 규모 차이입니다. 미국은 3개월 이내 T빌, 즉 단기 국채 시장 규모의 중간값이 대략 3.3조 달러 수준입니다. USDT와 USDC가 수백억, 수천억 달러로 커져도 이 큰 바다 안에서는 아직 몇 개의 큰 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비슷한 성격의 고품질 단기채 풀을 다 합쳐도 대략 1,500억 달러 수준, 미국의 두 번째 제로분의 1 내지 두 번째 파이브분의 1에 그칩니다. 이 작은 수조에서 WSC가 준비자산을 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WSC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단기채 시장의 상당 부분을 WSC가 묶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단기채 금리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위기 때는 그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금리 급등과 유동성 경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설계라도 미국에서는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좁은 수조에 큰 바위를 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냉정한 수요의 현실입니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세계 두 번째 큰 기축 통화입니다. 이론만 보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꽤 많이 쓰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전체에서 유로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 유로존 GDP 대비로 보면 약 0.0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세계 2위 기축 통화인 유로조차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는 전체의 1.5%, 자기 GDP의 0.003% 정도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축 통화도 아닌 원화로 WSC를 만들어서 이보다 더 많이 쓰일 거라고 기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WSC의 사용량 상한을 우리 GDP의 0.003% 정도로 보는 것도 이미 꽤 낙관적인 추정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수요와 비용의 규모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후하게 잡아도 WSC의 사용량은 우리 GDP의 0.003% 수준이 상한에 가깝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작은 파이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코인런, 패그 붕괴, 단기자금 시장 경색, 은행 증권사로의 전염 리스크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한국은행 금융위 기재부가 별도의 법제도 감독 체계를 만들고 IT 인프라와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상시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도 은행 증권사 핀테크가 내부 통제, 준법, 전산호 보안, 리스크 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고 지니어스와 마이커 등 글로벌 규제와도 발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쳐놓고 보면 GDP 0.003% 수준의 결제 정산 수요를 위해 전시급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돌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로 정리해봤습니다. 세계는 지니어스 법, 마이커를 통해 합법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WSC의 패그 붕괴는 코인을 넘어서 단기 금융시장과 은행 채권 시장으로 전염될 수 있고 준비자산 시장 규모는 미국의 두 번째 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로처럼 기축 통화인 경우에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약 1.5%, 유로존 GDP의 약 0.003% 수준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 WSC의 사용량이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GDP 0.003% 정도의 사용량을 위해 국가 경제 전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와 막대한 규제 감독, IT, 재정 통화 정책 비용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이성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만들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WSC를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달러 패권 구조에서 원화를 지키는 전략, 자본시장 핀테크 혁신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설적인 스테이블 코인 전략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WSC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웹3 머니랩은 앞으로도 구조와 숫자로 디지털 머니의 본질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